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0월 21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3주차 일요 경마 어제 토요 경마에 이어서 혼전 구도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이요. 인기마에 대한 맹신보다는 다수간 관심을 덜 받는 하지만 능력 좋은 복병마에게도 높은 관심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에는 하이라이트 경주가 있죠. 서울 구경주의 3세 한말 통합 최강자를 결정하는 제주자치도지사업의 대상 경주가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자, 올 시즌 3세 안말 강자들 그리고 4세 이상의 관록의 안말들 대거 출동해서 상당히 그 어느 때보다도 박진감이 넘칠 이 서울 구경주 제주자치도지사업의 대상 경주는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백동일 의원, 최성진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휴양 후에 8월 초부터 매우 꾸준한 훈련을 지금까지 소화해 오면서 굉장히 완치된 모습, 상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이번 약편성 만나 데뷔 전 제대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 있는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임력만큼은 보여줬다. 이번 경주 정상 출발이라면 인코스 선입 전개까지 가능한 말로 판단하는 만큼 뒷심발이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말입니다. 초반 스타트가 발목을 그동안 잡았는데 그럼에도 뒷심으로 극복해왔고 직전 경주 보면 초반 스피드까지도 이제는 보완된 모습이므로 이번 경주 타이밍 빠른 추입 충분히 경쟁력 발휘 가능하다고 보이고 취향도 상당히 좋고 스피드감을 갖춰서 빠른 마필 없는데 이번에 뭐 선행을 가든 이선 외곽에서 스피드를 보일 수 있는 이번 구도에서 저는 코럽더 가드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절대 평가가 안 돼서 입상코 타진 세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파괴력이 있는 한 발은 아쉽지만 꾸준하게 뛰어주는 장점이 있죠. 마필 자체의 기본 잠재력이 우수했던 전력이고 1등급 이후의 기복은 아쉽지만 최근의 회복세 속에 부산광역시장에서 가능성을 보였죠. 기본적인 능력 자체에서 조건 자체에서 레이팅이 가장 높은 9월의 반송도 관심은 충분하죠. 어프로치라는 말은 이미 현 등급 1등급에서 그리고 1800m에서 선행, 선입 모든 그 선두권 전개로 입상, 우승, 경쟁력 입증받은 전력입니다. 저도 신진 강자들에게 한 표를 던지고 싶네요. 제2의 마이스티싱이 될 듯합니다. 제레컵 트로피 특별 경주였죠. 거기서 선입 아주 좋은 근성으로 우승을 했는데 1등급에서 승급전에서도 너끈히 통할 전력으로 3번 로드 위너 다시금 강조 드려보겠고요. 안쪽에서 위너스 글로리, 바깥쪽에서 스카이베이가 있다 하더라도 위너 골드도 그 스피드에 밀리지 않을 만큼 중속감이 좋은 모습이라서 오히려 1800m라면 이마펠의 경쟁력도 잠재력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300m 거리 최근에 좋은 전력을 꾸준하게 보인 마필도 있고 직전 대비 거리 변화, 경주 여건의 변화 등등 이번에 실전 변화에 타이밍이 들어간 마필도 상당수가 출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저희 방송 첫 스타트 서울 4경주는요. 백동일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첫 스타트 전개도로 끊어드립니다. 저희 방송에서 첫 경주로 전개도로 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네요. 처음인 만큼 저도 자신 있게 최선을 압축된 모습으로 인사드릴 4경주입니다. 1300m 5등급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기본 스피드감이 좋은 전력들 간의 전개 구도지만 사실상 역시 능력 자체에 대해서 기대를 걸 수 있는 마필이 드러났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그 마필, 최근에 전개에 아쉬움을 풀어갈 그 마필들을 필두로 해서 자세하게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초반부 발주 조건 역시 중간권 위치하고 있는 7번마 능력시대가 가져갈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선행을 나서버리든 아니면 기습 나서는 마필을
앞에 두고 외선에서 압박하면 나서든 어찌됐든 가장 편한 전개 조건과 상대를 만날 능력 시대 이번 경기 앞선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안쪽에 있는 1번만 루카스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밀고 나와야겠죠. 나와야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인코스로 나와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펼쳐야지 좀 더 유리한 전개를 펼칠 수 있겠죠. 선행마를 두고 루카스는 2선 외곽을 자리 잡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개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선입 기본 기준 6번 스카이 마린도 고개가 높지만 선두 선입에서 자리 외선에서 가담하기 가능한 구도고요. 잠재력 기준 9번 리빙스턴도 정상적인 발주 전개라면 1300에서 이 선입권에서 아예 감고 올라가는 선입도 가능하고 아니면 참고 타는 선입도 이번 경기에서 가능합니다. 7번, 1번, 6번, 9번 이 4두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고 종반까지 능력이 이어질 텐데 역시나 편성 잘 맞는 마필은 7번만 능력 시대죠. 기본 순발력 자체가 여기가 좋습니다. 1300m에서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서서 아쉬운 3일 했던 6월의 경주 이후 기복도 보였지만 최근 안정감 있는 모습 속에 2선에서의 용수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빠른 스피드의 마필을 피했고요. 이번에는 직전보다 좀 더 편해 보입니다. 오히려 선행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압박하는 마필이 중속에 떨어지는 만큼 기본 능력, 단연 우위, 실버와 능력 시대, 입상권의 한 자리는 믿음 있게 추천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번만 루카스입니다. 분명히 보여줄 걸음은 많죠. 데뷔전 가능성 이후에 기대했던 능력보다는 성장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직전의 경구도 주폭은 좋았습니다. 인코스에서 모래 맞고 밀린 이후 직선에서 진로가 막히는 구도에서도 강한 주폭은 인상적이었죠. 다행히 이번 구도는 옆에 붙어있는 2번, 3번, 4번 마필들이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빠른 마필들이 아닌 만큼 초속을 갖추고 있는 루카스 몰고 나와준다면 상위 등급 정상 무적과 보여줬던 스피드, 병합에서의 성과까지 모래 피한 자료의 전개, 루카스의 의지는 읽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6번만 스카이만은 고개가 약간 높은 단점은 있는데 선두 선입이 자유롭죠. 직전의 경주는 2선에서의 용수였고 그 이전은 3선 외곽에서 돌면서도 가능성 있는 근성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중간권에서 역시나 자리 잡아줄 수 있는 6번 스카이마린도 전개는 가능하고요. 9번 리빙스턴이란 마필 역시도 이번 구도 자체에서는 관심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하이브 시절에 선행에 실패했을 때 모습은 매번 아쉬움을 남겼던 전력인데 선행의 모습도 여유가 적었지만 힘이 차면서 최근 결정력의 보완이 좋아지고 있어요. 승급 이후 흔들리는 주행 속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직전의 경주도 기대며 출발했어요. 상대와 출발하면서 전기가 밀렸지만 종반의 주폭만으로 3위권까지 올라온 리빙스턴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가 유리할 수 있는 리빙스턴의 잠재력까지는 가치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 직전 대비, 최근 대비 좀 더 안정감 있는 운영과 상대를 만난 전력이죠. 7번만 능력 시대를 필두로 의지 보일 수 있는 기본 잠재력 좋은 1번만 루카스, 그리고 선입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는 6번만 스카이마린과 최근 전개 꼬여서 아쉬웠었던 잠재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외곽 9번만 리빙스턴까지 4대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4경주입니다. 네, 아무래도 직전에 동거리를 자력 입상한 7번 능력 시대가 이번 경주에서도 편성을 잘 만난 듯합니다. 흐름은 은근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 구도이지만 선입권에서 가장 좋은 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7번 능력 시대를 중심으로 백동일 의원 이 전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최성준 의원 좀 전개 양상이나 능력 평가를 좀 이견이 있는 듯합니다. 9번 리빙스턴을 가장 높게 평가하셨어요. 설명해 주시죠. 네, 백동일 위원의 전개도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 9번 리빙스턴, 6번 스카이마린, 7번 능력시대 모두 동의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9번 리빙스턴을 가장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에서 물론 7번 능력시대가 가능성이 충분한 말이긴 한데 선행을 반드시 나선다고 장담할 수도 또 나서서 버틴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9번 리빙스턴 같은 경우는 전개가 참 자유로운 말입니다. 최근에 늦발을 계속하면서 출발이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추임력을 발휘했고 또 전개도 그동안 계속 꼬였던 부분 감안하면 기본 능력 출중한 말로 판단하는 만큼 이번 경주 늘어난 거리 정상 출발 후에 선입 후에 따라가면서 뒷심발이하는 그런 양상으로 보고 9번 리빙스턴을 가장 가능성 높은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언급해 주신 6번 스카이마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분명히 상태가 올라온 모습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버티기 가능해 보이고 7번 능력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말이 8번 청수돌풍이란 말입니다. 큰 병력이 없는데도 잦은 휴양을 계속 다녀오면서 1년 3개월 만에 복귀전입니다. 그러다 보니 4세만데
데뷔 이후에 3번밖에 지금 경주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착 한 번, 2착 한 번, 3착 한 번 굉장히 기본 능력은 있는 말로 판단이 되고 또 주행신화 모습도 굉장히 내용이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말이 4세가 된 만큼 힘이 더 차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뭐 상태 이상 없어 보이는 8번 청수돌풍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앞서 언급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능력시대는 선행 안 가도 돼요. 직전 구름왕자가 이끄는 페이스를 따라가서 2선인데 꼭 선행을 강조하실 필요도 없고 저는 이번 경주 선행 가도 좋고 따라가도 좋다라고 평가를 했던 거고요. 리빙스턴은 보여지지 않은 걸음을 미리 예측해서 중심으로 잡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위험하다고 평가합니다. 청수돌풍이란 마필 개인적으로 과거에도 좋아했던 마필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65주예요. 아무리 마필의 기본 능력이 좋아도 실전 감각은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풀 레이팅 때문에 지금 이동진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55지. 지금 그런데도 훈련 자체도 강하지 않아요. 뭐 잦은 병력은 아니었지만 관절염이 여파도 있었었고 지금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쉽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구도에서 65주 주기를 믿고 이마필에게 추천을 드린다는 것은 저는 확인 전에 이마필을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백동위원의 시원시원한 전개도에 우선 한 표를 던져보겠습니다. 7번 능력시대의 선행이던 직전처럼 선행과 바로 외선을 타고 2선에서 전개를 하던 어떠한 능력이든 지금 현 등급에서는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력임을 인정을 하겠고요. 6번 스카이 마린과 1번 루카스까지 인정을 하겠는데요. 저 여기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로 한두를 더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3번 마음껏 달려 보고 있는데요. 1700m 최근에 2번의 경주 모두 선두권 강공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마 직전 경주에 위드 프렌즈십이 선행을 나갈 때 저도 놀랬지만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마음껏 달려가 제일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본인이 당연히 선행이다라고 나가려고 했는데 위드 프렌즈십 안에서 치고 나와버렸으니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이번 경주 거리를 줄여서 모처럼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능력시대 스카이마린보단 인코스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순발력이 많이 보강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3번 마음껏 달려가 선행을 시도해준다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음껏 달려까지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 평가를 합니다. 저도 모두에 이제 배치를 해놨고요. 조금 짧다는 느낌을 계속 지울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아쉽긴 한데 최근에 1700에서도 스피드는 분명히 보여줬고 6번은 스카이마린도 고개가 높고 7번은 능력시대도 사실상 결정력의 파괴력이 크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개 조건이 좋은 3번 마음껏 달려도 당일 상태 여부에 따라서는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네, 과연 레이스 흐름을 주도할 선행마가 어떤 말일까요? 선행 나서는 말들은 또 의지까지 포함돼 있죠. 1번 이 루카스는 모래를 정말 싫어하죠. 직전에 모래 맞고 전개, 또한 주행 중에 앞선 마필에게 뒷다리에 걸려서 주춤, 여러 가지 학제가 있었죠. 그럼 당연히 이번에는 1번 게이트도 배정도 좋지만 강공 선행 작전으로 응수할 듯합니다. 1번 루카스 직전에 아쉬움을 만회할 듯하고요. 7번 능력시대는 정말 직전에 좋은 능력을 보였죠. 구름왕자가 이끄는 하이페이스를 선두외곽 따라가며 입상할 정도로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6번 스카이 마린도 있고 8번 청수돌풍은 이 휴양을 반복해서 두 차례 긴 휴양이 있었죠. 최근에 관절염 병력도 있는데 분명 보여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8번 청수돌풍 당일 이 컨디션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동거리 입상을 직전에 자력 입상을 했던 하이페이스 선두권 자유전기 이점에 7번 능력시대가 가장 눈에 띄는 구도고요. 이 도전권들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은근히 선행 나설 수 있는 스피드 좋은 마필도 상당한 수가 있고요. 직전에 정말 다소 이제 큰 아쉬움을 남겼던 좀 어처구니 없기도 했는데 연승을 이어갔던 한도의 마필 직전에 절전이었는데 과연 이번에 어떤 변화를 보일지 만회할지 은근히 이 까다로운 경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좀 이른 타이밍에 부산 1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편성을 만나서 믿고 추천드릴 수 있는 중심마가 존재를 하고 후착도 압축이 가능하므로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경주 확고한 믿음을 주는 중심마는 12번 위대한 비상입니다. 직전 경주 정말 압도적인 관심을 모았던 말인데 아쉬운 작전으로 경주를 망쳤단 말입니다. 흐름에 맞지 않게 억지로 따라가려는 작전을 고집하다가 끌리는 걸 제어하느라고 말과 기수가 싸우고 결국 제대로 된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경주가 끝나버렸습니다. 이번 경주 매우 유리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차분한 선입전개를 하면 결국 능력상 직선에서 가장 압도적인 경기력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선행나설 4번 스위트 메모리와 5번 위닝 어게인입니다. 두 마리 모두 공통적으로 스피드가 좋은 선행형 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인게이트의 선행 편성까지 만났다는 점. 초반 스타트가 한쪽이 압도적으로 앞서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초반 스타트에서 선행 여부가 좌우될 텐데 둘 중에서 초반 자리 잘 잡고 전개를 잘 풀어내는 말이 버틸 가능성이 높은 편성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 담양공주도 워낙 스피드가 좋은 말입니다. 선입 전개 후에 추임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 말인 만큼 1000m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입 후에 뒷심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편성 만나 선입 전개 후에 스피드로 넘어설 12번 위대한 비상을 중심으로 선행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4번 스위트 메모리, 5번 위닝 어게인, 여기에 선입 전개로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7번 담양공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번 위대한 비상이 과연 직전에 이제 족창욱 기수도 이제 많이 끌리면서 좀 아쉬웠었던, 말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던 부분이 아쉬웠는데 정영래 신인 기수가 이 부분을 제어를 할 수 있을지가 일단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자신이 있으시니까 추천을 해주시는 거겠죠. 무엇보다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4번 스위트 메모리와 5번 위닝 어게인 둘 중에 순발력이 더 좋은 말, 선행을 나서는 말. 4번 스위트 메모리가 당연히 더 먼저 선행을 나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외곽에서 10번 탐라하늘도 분명히 선행마이고 무엇보다 11번 최강 포리스트도 최근에 선행력이 완벽하게 살아나면서 회복세가 완벽하게 보여지면서 선행을 확실하게 나가주면서 직전에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왜 이 외곽에 있는 선행말들을 무시를 하고 5등급에서 지금 4등급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는 5번 위닝 어게인을 추천을 하시는지가 조금 이해가 가진 않네요. 네, 위닝 어게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 정말 강한 상대들과 뛰어왔고 또 반대로 탐라하늘 같은 경우는 5등급에서 사실 약편성에서 뛰었습니다. 이번 경주 탐라하늘이 아마 지금까지 뛰어온 편성 중에 가장 강한 편성으로 보이고 또 이 말 같은 경우는 도주성 습성을 갖고 있어서 선행을 나가야지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저전주로에서 최근에 뛰었던 초반 스피드 물론 좋았지만 이번 편성에서 안쪽에 있는 말을 넘어설 정도의 스피드는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독 선행을 나서기 힘든 10번 탐라하늘, 그다음에 최강 포리스트 같은 경우도 직전 불량주로에서 1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초반에 확실하게 선행을 나섰던 것도 아니고 차츰 올라가면서 안쪽이 좀 비어서 그 부분을 파고들었던 게 주요했는데 기본적으로 선행을 나설 정도의 스피드는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상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마필들의 선전이 기원이 되고 지적해 주셨던 위닝 어게인은 김정희 의원님의 의견을 좀 더 동조를 해보고 싶네요. 저는 물어보고 싶은 마필도 한도 있지만 이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2번 위대한 비상은 초반에도 김정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기존에 이제 조찬욱 기수가 탈 때도 항상 끄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 직전의 경주가 운영에 실패였다 할지라도 정영래 기수가 아무리 1000m라도 이분을 잡아주고 저 역시도 무시하진 않아요. 하지만 중심 마필로 가져가는 것은 아무리 봐도 불안하다고 평가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12번 위대한 비상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스피드가 굉장히 탁월한 말입니다. 이번 편성 1000m로 거리가 줄어든 것이 우선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끌리는 부분은 사실 말 자체가 워낙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어를 아예 안 해버리면 막판에 퍼질 염려가 있어서 그거를 좀 제어하는 것인데 사실 1000m 정도는 이번 편성에서 끌리는 걸 굳이 잡을 필요 없이 가는 대로 놔줘도 충분히 앞선에서 빠른 말들이 경주를 주도해 주기 때문에 가는 대로 놔주다가 선입 후에 직선에서 자기 걸음대로 뛰면 결국엔 사코너 후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말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정영래 기수라도 제어가 힘든, 제어를 못 해주고 있는 정영래 기수라도 상관이 없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차피 말에 가진 고유의 스피드 자체가 이번 편성에서 압도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 스타트 자체가 아주 압도적이진 않지만 선입 전개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선을 보내주고
자기 가는 걸음대로 타주면 결국엔 기수가 크게 기수의 능력보다는 말의 능력으로 충분히 올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8번 한 마디만 여쭤볼게요. 8번 선양철이라는 신의 전력이에요. 정말 좋았습니다. 주행 심사 내내 이탈도 좋았고 이탈 좋았는데 의도적으로 누르고 가는데 마필이 끌고 가고 계속 일부러 기승했던 유현명 기수가 의도적으로 모래를 맞추죠. 모래 맞춰도 잘 돼요. 그만큼 지금 2세 안말치고는 정말 좋더라고요. 따라가도 좋은 전력이고 어차피 선행을 나서야 잘 뛰는 마필들 사이라면 저 정도의 기본 잠재력 같은 8번 선양철리도 가치가 있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이 말은 주행 심사 모습은 좋았습니다. 다만 이번 편성이 사실 좀 너무 강편성을 만났다는 게 문제일 뿐 주행 심사 시에 소극적인 추진으로 일관했던 부분 분명히 인정할 만하고 하지만 경마가 기록 스포츠는 아닙니다. 다만 추진 안 했다고 해도 곱게 인코스로 주행했는데 이 정도 구간 기록과 최종 기록이라면 또 저준주로였다는 걸 감안하면 이번 편선 상대마들에 비해 확실하게 능력상 또는 스피드에 우위가 있다고는 보기 힘들기 때문에 강편성 만나 이번 편성은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일경주의 핵심 포인트는요. 당일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미호도 다시 한번 팔릴 겁니다. 12번 이 위대한 비상이 얼마만큼 이번에 능력을 발휘할지 직전에 끌리고 외곽 기대고 제어를 못했죠.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신인기수 규영 감량 혜택. 단점은 이 말을 얼마만큼 제어할 수 있느냐.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정형래 기수의 파이팅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2번 위대한 비상. 은근히 선두 페이스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앞선에서 과연 누가 버틸까? 라는 부분보다 우리가 복병 전력을 따질 때 이런 경주가 오히려 차분하게 참고 한 발 쓰는 추입형 마필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바로 3번 큰 마법이죠. 초등특기비 이끄는 페이스를 최단거리 1000m 3차까지 했단 말입니다. 직전에 1200거리 불량주로 어쩔 수 없었고 앞말에 직전 대비 2.5 감량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그 하이 페이스에서 선두권이 몰락시 분명히 3번 큰 마법이 한 발 쓸 수 있는 전력으로 보는데 최성진 의원요, 3번 큰 마법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이 3번 큰 마법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배당 좋은 결과를 좀 저한테 선사했던 말인데 사실 이 말 같은 경우도 원래 예전엔 선행마였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가 강해지면서 선취입 전개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편성에서 사실 앞선에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분명히 앞선에서 능력 있는 말들 여러 마리가 출전하는 만큼 최소한 한 마리 정도는 버텨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또 선입권에 7번 담양공주 또 12번 위대한 비상같이 굉장히 강력한 말 2마리가 출전합니다. 따라서 큰 마법 아무래도 경합을 피해서 추입을 해야 되는 그런 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입상까지는 좀 쉽지 않다. 하지만 착순권까지는 충분히 경쟁에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논란 소지가 있는 이 부산 일경주가 되겠는데요. 그래도 기본 내재 능력에서 앞서 있죠. 기수가 잘만 타주면 됩니다. 최성진 의원은 이 12번 위대한 비상을 중심으로 공략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선두 하이페이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력의 마필 엄선에서 당일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일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한 마리 더 11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 보여준 액면 전력으로는 어느 정도 이두 압축이 가능해 보이지만 이런 경주가 오히려 전개 이점 혹은 최근에 대비 약편성 호기를 만난 마필에게도 기회가 갈 것입니다. 이 서울 6경주는 제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릴 텐데요. 최근 보여준 능력상 이두의 마필이 높은 관심을 갖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7번 아들의 꿈, 6번 이스트 킹덤이 있는데 7번 아들의 꿈은 직전에 척지불량 늪발 이후 뒷직선 적극적인 무빙 전개로 선입 가담을 했고 막판까지 아주 좋은 근성으로 1,700m를 입상을 했습니다. 최근에 단계적 거리 들려 연전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7번 아들의 꿈. 자, 이번에는 이제 망사 가면까지 씌우고 출전하고 짧게나마 휴양 다녀왔습니다. 이 7번 아들의 꿈에 다시금 상승세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6번 이스트 킹덤이 지난 5월 달에 1,700거리 이미 입상 전력인데
직전 경주는 1300m 단거리 출전에 최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초반 제어성 말머리 속에 막판에 늦추입 3착에 머물렀습니다만 오히려 늘어난 이번에 1700거리가 적정거리로 보입니다. 6번 이스트 킹덤이고요. 자, 여기에 한두 복병 전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4번 이 아스테르입니다. 자, 지난 5월달 경주였죠. 기복성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 1700m 코스 2점의 강공 선행 작전으로 1순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최근에 이제 승급 이후 다소한 강편성 구도 속에 초반 전개도 매끄럽지 못했었고 직전에는 반템포 늦발 이후에 후미 전개 막판에 올려붙이는 끝걸음이 여러 개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 상대적으로 이 1700거리 출전에 빠른 말들이 없어요. 보여준 순발력에서는 또한 코스 2점의 4번 아스테르가 다비드 기수의 적극적인 초반 말머리 속에 이번 경주 5월달에 김옥성 기수의 선행 트라이처럼 4번 아스테르가 이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전개상 6번 이스트 킹덤과 7번 아들의 꿈을 이겨낼 수 있는 전력, 복병 전력 4번 아스테르 강조해 드려보겠고요. 8번 데카인이 역시 최근에 이 단거리 또한 직전에 1700거리 좀 아쉬운 착승권에 머물렀습니다만 직전에는 이 점프하며 출발을 늦발을 했죠. 후미 전개했고 늦추입 고배를 마셨지만 자, 이번에 앞선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구도이고 이번에 1700m 재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이 8번 데카인의 선전기 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서울 6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그야말로 한 수 위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듯합니다. 7번 아들의 꿈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명쾌한 해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편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것 같고 그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저 역시도 믿고 있습니다. 저는 6번 이스트 킹덤이 직전 4개월 만에 출전이었고 늦발에 좀 발주가 좋지 못했던 가운데 좀 의지만 가졌다면 이 척도 가능했다 좀 평가했던 전력이라서 드림인디가 이끌었던 페이스를 견뎌냈던 이스트 킹덤이라면 이 정도 편성은 좀 더 우위를 가져가야 되지 않나 중심축으로 조심스럽게 좀 더 강조를 드려보고 싶고요. 말씀해 주셨던 7번만 아델의 꿈과 기습 가능성 있는 4번만 아스테르, 주폭전 8번 데카인까지 모두 일치하는 만큼 이번 경주는 민병철 MC의 분석 강하게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저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6번 이스트 킹덤이라는 말을 가장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여줬던 모습이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직전 경주도 출발 자체를 썩 매끄럽게 못 해내면서 옆에 말과 충돌하면서 아예 출발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냥 잡고 추진을 스타트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선 전개를 못했지만 굉장히 앞선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인 만큼 이번 경주 앞선 경쟁력, 선입권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아델의 꿈도 마찬가지 또 데카인도 직전에 아쉬움, 전개 꼬였던 또 늦출발했던 아쉬움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저는 9번 스페셜 퀸이라는 말도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말은 앞선 전개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는 말인데 직전 경주 10번 게이트, 외곽 전개, 외곽 게이트, 그래서 전개가 꼬인 부분 또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빠른 말이 없다는 부분을 감안하면 충분히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선행까지도 노릴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편성으로 판단이 되는 만큼 9번 스페셜 퀸, 이번 경주 복병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 편성이 6번 이스트 킹덤과 7번 아델의 꿈의 양강 체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빈틈 파고들 말로 이제 제가 4번 아스테르의 선행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죠. 이 9번 스페셜 퀸도 이제 초반은 은근 빠르게 나오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주행 중 고개가 높은 말이고 게이트가 상대적으로 외곽이고 수번 뛰어서 단 한 번의 입선 전력도 없는 부진형 마필로 보입니다. 오히려 차후에 이 1700m 거리보다는요 좀 더 앞선이 약한 편성의 단거리에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6번 이스트 킹덤은 인정을 하겠는데 7번 아델의 꿈은 직전에 입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서 인정이 되는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머지 말들의 전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두드러지는 말도 없고 믿을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7번이 인기마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 편성이고요. 4번 아스테르를 이제 선행마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4번 아스테르가 일단 선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4번 아스테르가 맨 처음에 선행을 시도할 때도 이 말이 선행을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선행을 나갔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즉 느린 흐름에서는 언제든지 기습을 나설 수 있을 말이 있을 텐데요. 저는 그 말 3번 라스트 콘서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말이 계속해서 추이발하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이 말의 전력을 상쇄시키고 있는 대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앞선을 한 번씩 나가보는 것이 이 말에게 굉장히 유리할 거고요. 실제로 이 말이 첫 승을 할 당시에 무빙선 선두권 공략이었다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인가에 따른 부분을 판단했을 때 이제 기승기수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옥성 기수만큼이나 정말 초반 적극적인 말머리가 최근에 눈에 띄는 기수죠. 프랑스 출신의 요 다비드 기수 기승의 4번 아스테르가 좀 더 의지적으로 선두권 장악에 나설 수 있는 공산이 크지 않을까. 또한 1700m를 선행 1순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죠. 3번 라스트 콘서트도 요 편성에서는 좀 더 앞선에서 전개 운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1700m 코너 4개짜리 첫 도전인 만큼 그래도 1700 코너 4개짜리를 경험해왔던 말들보다는 다소간 이번 경주에서는 좀 지켜볼 말이 아닌가. 하지만 이번 경험을 필두로 3번 라스트 콘서트도 차후에 1700 거리에서는 앞선이 약한 편성에서 기대치를 가져봄직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서울 6경주는요. 최근에 연전연투의 상승세, 적정거리 출전 직전에 늦바라고도 외곽 무빙, 무리한 전개로 입성을 했던 말이죠. 7번 아들의 꿈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경주에 이어서 1700m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보여준 전력상 그야말로 가장 관심을 받을 만한 마필이 한두 우뚝 서 있고요. 이 도전권들이 상당히 난해한 구도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전개로 어떤 말들이 최근에 또 졸전을 만회하며 도전 가능한 전력이 될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서 이겨볼 수 있는 경주 1호 서울 7경주입니다.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 자, 이번 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능력마 믿고 빠른 흐름 인정하고 간다입니다. 자, 그 전략적 포인트 중심에 서 있는 말 8번 더킹이죠. 현 등급, 동거리, 입상 경쟁력 확보로 요약 가능한 전력입니다. 솔직히 직전에는 급노화라는 말이 57 달고 그렇게까지 잘 뛸 줄이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잘 뛰었고요. 상대가 강해서 밀렸던 전력이지 우승이나 다름없는 경주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휴양이 길었었던 공백이 있었던 것을 잘 극복해냈다까지 점수를 줄 수 있겠고요. 부담 중량도 높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현 등급 그리고 지금 이 편성은 극복 가능하다 인정하고 가고요. 자, 문제는 이제 7번 라운제우스죠. 직전 경주는 정말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의외의 말이 언제나 조심해야 해요. 선행말들은. 의외의 말이 옆에서 경합이 붙어버리는 바람에 졸지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초반부터 힘을 쓰고 나갔었던 말. 옆에서 킹포세의 압박도 견뎌냈고 나머지 마하이망도 견뎌냈는데 인키타투스가 옆에 와서 붙을 거는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상상을 못했고요. 그 바람에 이제 무너져 버렸던 것이 굉장히 아쉽기는 한데요. 1700m에서 적응력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 선행 경쟁력 여전합니다. 7번 라운제우스 인정해 보겠고요. 여기에 4번 킹포세 여전한 선임력. 6번 올포 B2B 앞선의 무너짐 언제든지 한 칼로다가 만회할 수 있는 추임력까지 갖추고 있는 흐름 조금만 느려지면 6번 올포 B2B를 노려봐야 하는 복병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서 꼭 이기고 갈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해두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더킹 저희 씨도 인정하고 명쾌한 분석 감사합니다. 저도 참고해야겠네요. 말씀해주신 마필들 선전도 중요하지만 계속돼서 저는 이 마필은 언급해 주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언급이 안 해주셔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더킹도 그렇고 라운저스도 그렇고 그리고 중간권에 있는 뭐 킹포스나 루비버킨도 그렇고 선두권에서 좀 D가 강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꾸준하게 뛰어주면서 주폭을 발휘하고 과거 17조의 기대주로서 아쉬웠지만 최근 다시 한번 변화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1번 미스터 터너가 있습니다. 10일 직전 외선 분리했던 전개 속에서도 결국 취임력을 발휘하면서 입상을 했는데요. 인코스 최적의 전개라면 좀 더 한 템포 빠른 선입도 가능한 미스터 터너의 역습, 최근 회복세, 이번 경기 가능하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 고민이 많이 됐던 말 중에 하나가 미스터 터너예요. 직전 경주에 이 말이 왜 입상을 하게 되었을까? 사실 직전 경주에도 인기가 상당히 밀려 있었던 상황임에도 컨디션 자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높아진 부담 중량, 밀린 궤이트, 그리고 빨랐던 흐름, 예상했던 것과 달라진 앞선의 무너짐 때문에 어부지리 입상이 아니었나라는 판단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지배를 하네요. 직전보다 더 좋아진 컨디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본 능력상으로는 밀리는 걸음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저는 앞선이 더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8번 더킹의 직전 경주의 경주력 분명히 한 단계 성장했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중심마로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복병으로 2번 루비벌킨이라는 말을 한번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 같은 경우는 사실 선행을 꼭 나가야만 되는 말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선행을 나서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그러면서 선행으로 성적을 보이다가 또 선입전개를 해서 그 뒤에 선입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보여줬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 말은 거리가 늘은 게 절대 불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 2번 게이트 선행만 보내놓고 차분하게 선입전개를 해낸다면 직선에서 뒷심발이까지 가능한 말로 판단하는데 이번 루비벌킨의 복병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루비벌킨의 직전 경주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때도 최성진 의원이 루비벌킨이 선행을 나갈 건데 왜 추천 안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선행 나서면 무서울 수 있을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선행을 안 나가도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좀 당황스러운데요. 승급전이라서 뭐 선행을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말 선행 나가는 게 더 낫고요. 그리고 힘으로 뜁니다. 말 자체가 좀 탄력이 좀 부족하죠. 발승임도 좀 높은 편이고요. 이런 말이 거리를 늘렸을 때 과연 유리할까요? 힘 소진이 너무 큰 주폭이기 때문에 몸쓰임이기 때문에 경험이 더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정말 눈에 확 띄는 말 한두 8번 더킹은 인정을 해야 되는 편성으로 당연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 도전권들이 은근히 난전으로 예측이 됩니다. 서민 전문위원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그 말들도 있지만 요 한두 더 첨가를 해볼게요. 11번 스카이시티죠. 직전에 이제 동거리 현등급 우승 전력인데 물론 당시에는 앞선이 약해 중반부에 이제 선두 강탈을 하며 원하는 전개를 풀어낸 장점이 있었습니다만 뭐 이번에 뭐 7번 라운제우스, 뭐 2번 루이비벌킨 등등 뭐 7번 라운제우스가 나설 듯한데 보내놓고 왼손에서 차분하게 붙여가지고 경합 없이 따라간다라면은 다시금 동거리 도전 가능해 보이는 전력으로 평가하는데 자 김지영 의원요 11번 스카이시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11번 스카이시티가 정말 매력 있는 걸음을 보여줄 때가 직전 경주처럼 이제 선행을 강탈해서 올라오는 전개, 그리고 아니면 아예 본인이 앞선에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는 전개, 그 전개가 상당히 주요한 말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말 자체가 마체가 작죠. 직전에 한번 그 전개를 보여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견제를 받게 됩니다. 연투가 상대적으로 힘들어지는 유형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번엔 밀려있는 게이트, 글쎄요, 7번 라운제우스의 압박도 버텨내기는 힘들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서울 7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당일 전광판에 8번 더킹을 중심으로 상당히 여러 대의 마필이 부각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혼란하죠. 후착 도전 압축이 상당히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그 어려운 부분을 김지영 의원이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환승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뵐 방송 추천 김지영 의원의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일요일에도 지난 일요일 상승세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최근 동거리 또한 현등급에서 꾸준한 전력을 보이는 말, 또한 다소간 강편성 구도에 아쉬움을 남겼던 말 등등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부산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5번 아임요스타입니다. 이미 1,600m 거리까지, 그 중거리까지 연전 연승을 이었던 상승세의 마필인데 직전 승급전에서 아쉬운 3착이었죠. 직전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어요. 초반 이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다소 이제 무리를 했었고 그만큼 막판에 진 건데 당시 상코너 진입 시점에서 당시 선행 나섰던 차량의 외측 기대 낙벽 시 도미노처럼 밀렸어요. 전개가 그 타마필과 추돌을 2번 했습니다. 그만큼 진 거예요. 직전에 또 이제 구조 양기선 마방으로 이적 이후에 첫 출전이었죠. 어수선한 가운데 출전.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던 5번 아임요 스타인데 자, 이번에는 적정거리 다시금 1,400m 출전하고요. 직전에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편성상 능력 우위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5번 아임요 스타가 되겠고요. 자, 1번 동방불패가 직전에 뚜렷한 회복세 보이며 단거리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출발 자세 불량으로 2개월 출전 정지 이후 출전했던 직전 경주. 출발 자세가 한결 안정화되며 발주도 좋았고 흐름 빠른 1,200m 거리에서 불량주로에서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출발 시 삐딱하게 서 있다가 출발 때 부딪히고 출발했던 6월 15일 그 아쉬움을 떨쳐내고 직전에 발주도 안정화된 1번 동방불패 1번 게이트 늘어난 거리에서도 충분히 도전 가능해 보입니다. 저에게 4번 용구가 직전 경주 이 국악 자급판 해지하고 첫 출전이었는데 직전 당시는 초반 자리 잡는 과정 3선 외곽에서 적극성을 띄웠습니다만 자, 막판에 한 발 부족 아쉬운 하착이었어요. 1,600m 거리였죠. 이번에 거리 내린 1,400m 선입권에서 끈끈한 전력이 가능한 4번 용구가 되겠고요. 자, 여기 6번 낭만전사가 과거 이제 1,600m 중거리까지 우승을 했던 전력인데 이 승급 이후에 연달아 착승권의 아쉬움 직전에는요 12번 채 외곽 게이트 배정받아 초반에 선두 2선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무리를 했죠. 그만큼 1,600m 아쉬움을 남겼던 말인데 자, 이번에 거리 내린 1,400m 적정 거리를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 들어왔고 초반 전개도 충분히 2선 혹은 3선에서 유리하게 응수해낼 수 있는 전력입니다. 적정 거리 출전이 6번 낭만전사까지 강조를 드립니다. 결국 부산 4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자, 마방 이적 이후에 2번째 경주고 선입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 경주 조건 유리한 5번 아임요 스타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적정거리 출전 의지 강하고 상태감 좋은 말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분석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임요 스타는 직전 악재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아직까지는 모래 반응이 좀 좋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다행히 이번 경주가 빠른 마필이 거의 없는 구도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아임요 스타가 가진 중속이라면 장악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어서 저 역시 높게 평가하는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동방불패, 용구, 낭만전사도 좋은데 이 마필이 왜 안 나오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 마방의 의지도 그렇고 최근에 기수의 의지나 기본 능력까지 8번마 화이트 포인트는 편성 자체에서 뺄 수가 없다라고 좀 평가를 해요. 뭐 9월 달에 1,600 승급전 도전에서 약간 고착기를 보이면서도 3착을 했었고 직전 수많은 발주 연습을 통해서 변화를 모색해 왔는데 초반 충돌받고서 좀 방해를 받았었죠. 그것만 아니었다라면 조이풀 스타일한테 앉았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발주 능력도 좋아지고 힘도 좋아진 8번 화이트 포인트 안 될 이유 없다 평가합니다. 이 마필 왜 배제하셨습니까? 네, 최근에 보여준 액면상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8번 화이트 포인트는 방금 언급하셨다시피 늪밟기가 있는 말이죠. 물론 직전에 발주가 좋았고 추돌 이후에 앞선이 느린 편성에서 인코스 최적 선두권에서 응수를 하며 3차까지 했던 말인데 자, 이런 유형의 말들이요. 언제라도 이제 악벽이 도질 가능성도 높게 보이고요. 오히려 8번 화이트 포인트가
적정 거리는 1,600m로 보입니다. 1,600m 출전이었더라면은 이 8 화이트 포인트를 높은 순위에 올릴 수는 있었는데 이번 경주가 1,400m 거리고요. 선두 선입권에서 좀 더 빠르게 또한 유리하게 응수할 수 있는 말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 8번 화이트 포인트는 이번 경주 다소간 아래 순위로 내려놓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언급해 주신 말들, 좋게 보고 있는 말들 많은데 이 말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9번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사실 병력 없이 컨디션 조절차 좀 공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서부터 9월 달까지 휴양을 다녀왔고 그 이후에 훈련 모습 봤을 때 이 휴양이 약이 됐는지 굉장히 상태감 좋은 모습, 주임 신사도 굉장히 직선에서 추진도 거의 없는 모습 속에도 굉장한 추임력 보여줬고 이 말 자체가 원래 스피드보다는 지구력의 강점이 있는 중장거리형 말로 판단이 되는 만큼 늘어난 거리, 굉장히 선입 전개 후에 직선에서의 뒷심발이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9번 가문의 영광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과거 보여준 전력은 이번 경주에서도 통할 만한 기본기를 또한 갖추고 있는 말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백 이후 출전이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 체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여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당일 컨디션 여부는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적으로는 응원을 합니다. 5번 아임유어스타라든가 1번 동방부패, 4번 용구의 6번 낭만전사까지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흐름이 느리다라는 부분에 함께 동의를 하고 계시니까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0번 부산볼트인데요. 사실 이 10번 부산볼트 같은 경우에도 컨디션이 좀 좋아지기 시작한 그 올 여름 이후에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었던 것 같아요. 편성을 어마무시한 편성에 계속 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 중에서 아마 신기벽이라든가 영광의 파크, 영광의 보스, 이런 천년의 태양 이런 말들 쉽게 이길 수 있는 말들은 없다라고 보이는데 그런 편성에서만 계속 가서 이제 계속 아쉽게 빠른 흐름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저는 10번 부산볼트가 모처럼 본인이 올라올 수 있는 편성은 만났다라고 봅니다. 10번 부산볼트에 대한 평가, 복병 가치는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요? 정말 그 전개가 잘 풀려야지 가능한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최근에 계속해서 끝걸음의 여력을 뚜렷하게 남기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 선두 선입권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말들이 결코 무너질 편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차후에 10번 부산볼트 좀 더 늘어난 거리 또한 그 앞선이 더 약한 구도 속에서 노림수를 둘 만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부산 4경주는요. 마방 이적 이후에 두 번째 출전, 직전 악재를 떨쳐내고 이번에 입상한 자리 지켜낼 5번 아임요스타를 중심으로 도전권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당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능력 편차를 가늠하기 결코 쉽지 않은 1,700m 접전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동거리를 상당히 좋은 능력으로 특히나 직전에 입상을 했던 말들이 상당수가 있는데요. 또 달리 말하면 직전에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전력까지도 복병 전력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부분들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8경주 제가 풀어드립니다. 방송 추천 집중력 있게 풀어드려야겠죠. 10마리 나오고 있습니다만 비슷한 마필들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능력 상승사를 아직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필두로 최선의 압축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마필이 출전하기 때문에 이제 추천의 경주로 가져갔던 건데 바로 3번 베스트 빅토리가 되겠죠. 단거리만 뛰다가 좀 기복도 보였었고 7월에 1700 첫 도전에서는 당시 대천 에이스의 눈에 쓰기 기술을 좀 막하는 용도로 좀 보여졌던 마필이기도 한데 이내 적응했던 8월 달의 경주에서는 마필을 제어해 주자마자 이제 잘 뛰기 시작하죠. 선행이 아닌 따라가는 선입 이후에 마지막 한 발을 발휘하면서 직전 연속 승급전도 능력을 이어갑니다.
상대들 자체의 흐름도 굉장히 약하고요. 뭐 스피디형 마필도 크게 나와 있지 않은 이번 구도에서 다시 한번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3번마 베스트 빅토리. 훈련도 좋아요. 가벼운 모습 유지가 됐습니다. 이번 경주까지 믿고 가실 수 있는 준비 돼 있는 마필 베스트 빅토리입니다. 후차권에서 압축 중요하겠죠. 우선 3둠. 바깥쪽에 있는 8번 샤크 대장군 최근 회복세, 선취입 능력 자유로운 전력이고요. 6번만 해피투데이가 올해 1월 달이죠. 강급된 이후에 이제 동거리 현 등급에 적응하고 있는 모습은 직전율 장초열 기술을 통해 다시 한번 입증해줬고 외곽으로 밀려있지만 기본 능력 무시할 수 있는 10번만 강서우뜸까지 3번만 베스트 비트를 필두로 우선적인 이 3두의 접전 속에서 최대 옥석 가려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마필을 꺾어내고요. 나머지 복병권의 세력 좀 조심해야 될 마필은 있는데 현장 상태에만 크게 뭐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최선 압축 가능한 이번 경주도 자신 있는 승리로 승리 드릴 오늘 8경주입니다. 네, 백돌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저는 개인적으로 10번 강서우뜸이라는 말 그리고 언급해 주신 베스트 빅토리라는 말 두 마리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잘 뜰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틈을 노릴 수 있는 말 한 마리가 좀 보이는데 5번 호크아이즈라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사실 내용이 절대 나쁘지 않았습니다. 외산 4등급, 지금 현재 등급 현 편성보다 절대 뒤지지 않는 편성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말도 선행을 나서야 되는 말이 아니고 앞선 보내주고 충분히 직선에서 추입을 할 수 있는 말인 만큼 앞선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이번 편성에서 선입 또 선추입 전개 후에 뒷신발이 추입 역전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힘이 꽉 차 있는 모습은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예전에 호크아이즈가 이제 부중이 가벼웠을 때 무빙성으로 알지 씹고 가는 전개 이제라고 말했죠. 이렇게 가는 전개로 연투를 가져갔던 그 능력도 있었고 여차하면 선입에서 빠른 가담도 가능했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직전은 외상경주가 아니라 혼합 4등급의 국산 마필, 좀 변화가 더딘 마필도 분명히 섞여 있었던 강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아쉬웠던 편성이에요. 베스트 빅토리나 패스트 패션, 뭐 나머지 말씀드렸던 샤크 대장군이나 강서우뜸까지 꾸준하게 적응력을 펼치면 성장세를 펼치는 전력들 대비 능력을 비교해봐도 호크아이즈 과거의 능력을 찾아가는 모습은 아직은 아니라서 함께 출전하고 있는 6조의 홍대의 마방이 동반 출격이라면 당연히 베스트 빅토리를 우선 높게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평가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저도 베스트 빅토리가 선전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열심히 해보겠고요. 나머지 말들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들이라 백동일 의원이 설명해 주신 의견 많이 참고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흐름이 이렇게 느리지는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3번 베스트 빅토리는 뭐 선행을 나가던 선입을 됐던 추입이 됐던 어떤 전개도 가능하니까. 그런데 여기 전개의 영향을 받는 말은 분명히 존재를 하죠. 2번 캡틴 파워 같은 경우에는 승급전에서는 추입으로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건 가능성에 불과하지 사실 이 말은 앞선에 나가서 있을 때 더 좋은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을 말입니다. 물에 안 맞고 뛴다면 더욱 좋겠죠. 2번 게이트까지 자리하고 있고 회복세 뚜렷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번 캡틴 파워. 1700m 이미 우승 경험이 있어요. 이번 캡틴 파워의 가능성, 복병같이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좀 준비했던 복병이었던 마필인데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캡틴 파워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6월 달에 입상 이후에 이제 승급전이었던 7월 달의 경주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2위는 안 됐지만 3위로 입상하면서 좋은 환수를 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정말 잘 집어주신 것 같아요. 모래 안 맞고 나가면은 베스트 빅토리가 무리하게 넘어설 이유도 없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 캡틴 파워는 당일 상태만 괜찮다면 최대 복갱에 같이 물론 가능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직전에 입상을 거두었던 이두의 전력.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 3번 베스트 빅토리는 이제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까지 생겼죠. 10번 강서우뜸과 여기 8번 샤크 대장군도 오히려 직전에는 추입으로도 1700을 입상할 정도로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작전 구사를 다채롭게 하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여기 한두 더 소개를 해드려보면요. 1번 기가라이트죠. 최근에 완벽하게 회복세 보이며 연전 연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특히나 직전에 1700m 코너 4개짜리 첫 도전에서 너끈히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보였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마치가 얇아요. 하지만 직전 57을 이겨냈죠. 이번에 승급전에 3kg 감량 54위 부중 1번 게이트. 1번 기가라이트도 승급전 선정 기대치가 있어 보이는데 백동일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꾸 아픈 데를 자꾸 두 분이서 찔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베스트 빅토리를 필두로 3두에서 정리를 가져갈 거고 나머지 복병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1번 기가라이트하고 캡틴 파워예요. 이제
더군다나 기가라이트나 캡틴 파워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태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기가라이트도 직전에 제가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마필이고요. 승급전이지만 상태 확인 어떻게 나와 있는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고요. 복부의 가치 2대 중에서 분명히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서울 8경주는요. 믿음직한 중심 충만은 서 있습니다. 3번 베스트 빅토리가 되겠는데 이 도전권들 중에서요. 당일 정말 면밀한 체크까지 완료된 후에 추천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인기만 삭제 처리해드리고 정말 선수 최강의 마필로 엄선 추천드릴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8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제주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일요일 최대 하이라이트 경주가 되겠습니다. 앞말 최강자를 가리는 경주죠. 16주 마필 풀게이트 편성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혼전입니다. 이 출마표를 저희가 입수를 했을 때 사인의 전문위원 모두 머리가 지끈거렸는데 올해 3세 앞말 중에 강자 2두가 출전하고 있죠. 1번 스페셜 스터는 오크스배 챔피언, 5번 서울의 별은 경기도지사배 챔피언. 4세 이상말 앞말들도 작년에 좋은 기량을 보였던 말들. 인디언 스타나 브라이트 스타 작년 디펜딩 1, 2위 챔피언도 출전을 하고 상당히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접전 레이스라서요. 저희 각각 개인 전문위원들이 이 내용을 이 분석을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김지영 위원 상당히 혼전이에요. 예측되는 전개 상황하고 주목하는 말 도전권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제주자치도지사배 경주가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특히 올해는 부담 중량이 경주 조건이 좀 달라졌습니다. 작년만 해도 3세 이상만은 56이었고 3세만은 54.5였기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많은 관심 받았던 말이 당시 3세였던 투어로저였어요. 그리고 당시 우승만은 인디언 스타가 이제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인디언 스타는 무려 2번 동대회 2회 연속 우승 3연패 도전하는 말인데 의외로 선행말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 6번 미라클 한셋 그리고 8번 썬데이 이 두 마리의 3세 말들을 먼저 앞선에 세워보고 있고요. 여기에 10번 아이스마린 같은 경우에는 선행, 선입, 추입까지 모든 전개가 다 자유롭습니다. 1,400 정도는 직전 경주 KNN배였죠. 맞죠. KNN배에서 보여줬던 라스트 추입력이 오히려 아쉬웠기 때문에 좀 더 칼 같은 타이밍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전력 10번 아이스마린 가장 먼저 중심축에 한번 공략을 해볼 예정이고요. 3번 리드머니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강자팀에서 다져왔던 부담 중량까지 소화를 해본 전력이라서 따라가도 된다는 강점 살려볼 수 있는 인코스 전력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거에도 부산에서 2세, 3세 상당히 대상 경주에서 좋은 능력 보였던 10번 아이스마린을 가장 높은 순위에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백동일 위원, 그래도 직전 경기도지사배 챔피언이죠. 5번 서울의 별을 높게 평가하셨네요. 도전권들까지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16마리가 나온 것을 떠나서 부중의 편차에 대한 계산도 해야 하고 마필에 대한 전개까지도 그려야 하고 최근에 회복세까지 뭐 그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주는 능력보다는 선택의 이제 보는 시각의 선택의 차이가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어찌됐든 서울의 별이 최근에 입상 자체가 이제 우연이 아닌 것을 자기만의 능력을 확실히 입증해 줬고 이번 경주는 한 중위권 정도만 자리를 잡아도 어차피 선두권도 또 다툴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역습에 대한 가능성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7번마 인디언 스타, 김정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조건 선행이죠. 죽어도 선행입니다. 1등급 마필이에요. 1등급 마필인데 선행 못 가면 안 되죠. 임성실 기수도 선행 가는 다실바 기수가 못 가겠습니까? 선행을 성공했을 때의 인디언 스타는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앞말과의 경쟁에서는 언제든지 조심하셔야 하고요. 1번마 스페셜 스톤이 직전에 베스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인코스 2점이라면 모래 맞고도 잘 뛰어주고 있는 만큼 흐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시고요. 저 역시 또 10번마 아이스마린이 장기 휴양 이후에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 청소혈관에게 약간 진로가 막혔었죠. 크게 착순이 변경될 정도는 아니긴 했습니다만 그 여파까지 감안을 하면 아이스마린 역습도 저 역시도 이번 연주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디펜딩 챔피언 7번 인디언 스타가 그래도 선행이죠. 작년엔 임성실 기수가 기승정지 처분을 받을
정도까지 정말 적극적인 레이스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백동일 위원이 전개 이점을 살릴지 7번 인디언 스타 특히 높게 평가해 주셨고요. 이번엔 최성진 의원 10번 아이스마리를 높게 평가하신 가운데 도전권 일단 소개될 복병 전력도 있네요.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10번 아이스마린이 굉장히 눈에 띄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직전 KNM배 경주 편성 자체가 이 단거리에서의 경쟁력 자체가 이번 편성보다는 높은 말들로 짜여져 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편성이 따라서 직전 아이스마린이 뛰었던 편성보다는 이 아이스마린에게는 수월하다라는 판단이고 또 그 당시에 분명히 상태 올라온 모습도 있었고 또 기본 능력도 갖춘 말에다 직전 경주 또 좀 방해도 받고 또 전개도 좀 꼬였던 부분까지 감안하면 이번 경주 가장 좋은 선의권에서의 경쟁력 보여줄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도 역시나 빠른 말들이 많이 출전하고 선행을 반드시 나서기를 원하는 말들도 있는 만큼 경합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런 경합 편성에서 잘 뛰는 말 2등급의 사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13번 프리마킨도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선추입 자유로운 모습 속에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이라면 뭐 대상 경주지만 절대 물러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9번 제주하늘 같은 경우는 사실 데뷔 초에는 지구력에 비해 스피드가 매우 아쉬웠던 모습인데 최근 경주력을 보면 스피드까지 많이 보강된 모습입니다. 거리 줄여든 이번 경주에서 직선에서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복병으로는 15번 마 블루타임이라는 말 언급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확실히 살아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 말은 3세 시절에 굉장히 유망주로서 대상 경주까지 출전할 만큼 잠재력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던 말인데 한동안 부진하다가 최근에 분명히 잠재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앞선이 무너질 때 올라올 수 있는 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최성진 의원은 13번 프리마퀸이나 15번 블루타임 당연히 복병 전력을 또 낱낱이 살펴드렸습니다. 네, 도지사배 대상 경주 제주자치도지사배죠. 일단 7번 인디언스타가 워낙에 빠르게 흐름을 이끌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8번 썬데이가 붙을 것이고 부담 중에 편차가 크지 않아요. 3세마 56, 4세 이상 57. 최근에 인접 부중을 다뤄봤던 말들에게 상당히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5번 서울의 별은 마체가 얇은 단점이 있습니다만 강단이 상당히 좋은 말이죠. 오크스배도 그렇고 직전에 경기도지사배 경합할 필요 없이 후미에 있다가 딱 한 발 쓰는 전략. 이 출발 후 주성권이 가장 긴 1,400m 거리가 오히려 5번 서울의 별이 경주 운영 레이스를 펼쳐나가기에 더 좋은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10번 아이스마리는 2세마 때 경남신문배 2착, 작년 3월 달에 3세 안말 대상 경주 부산에서 1,400을 우승했던 말이고 직전에 KNM배 3착을 했죠.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1번 스페셜 스톤도 올 시즌 안말 경주, 3세 안말 경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력. 네, 구경주 제주자치도지사배 대상 경주는요. 저희가 섣불리 중심권의 마필이 어떤 말이고 도전권이 어떤 말이다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 전문위원 4인이 의견이 갈렸습니다. 중심권의 마필 10번 아이스마린 그리고 5번 이 서울의 별 우선적으로 이 두를 조심스레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적재적소의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1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부산 하이라이트 1등급 경주입니다. 능력 어느 정도 드러난 마필 1등급 간의 1200 단거리입니다. 벨리도 포머로이가 출전을 하죠. 하이페이스 과연 누가 이겨낼까요?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예, 집중 분석 경주 부산 6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눈에 띄는 말 안쪽에 있는 3번 에이스 코리아입니다. 직전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에서 비록 입상은 실패했지만 정말 놀라운 경주력 보여줬습니다. 3세마로서 이제는 한 단계 성장했다라고 확실히 각인시켜준 경주였고 이번 경주 선행 한 바퀴 매우 우승에 유력한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4번 모닝대로입니다. 직전 빠른 페이스의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 굉장히 강편성에 무리한 선입권 가담 작전 실패였습니다.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번 경주 본래에 앞선 보내주고 차분한 선취입 전개라면 직선에서 단거리 추입력만큼은 아무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5번 천지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확실히 컨디션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가벼운 주로 해서 좀 추입이 늦었다는 아쉬움은 남겼지만 이번 경주 회복된 컨디션으로 다시 한번 직선에서의 추입력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9번마 드롭 더 비트라는 말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3월 달에 구절염, 그다음에 5월 달에는 왼쪽 앞다리 종자골 인대염 때문에 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완치를 했고 6월 초부터는 휴양도 다녀오지 않고 무려 5개월간을 훈련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정말 꾸준한 훈련으로 상태를 완전히 컨디션을 회복한 상태로 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복귀전인데 선추입이 자유로운 말입니다. 예전에는 도주 일변도였지만 선추입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낼 수 있는 말인 만큼 차분한 선입 후에 뒷심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앞선을 정리할 수 있는 3번 에이스 코리아 우승 유력한 말로 강조드리고 싶고 여기서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4번 모닝대로 5번 천지파크 여기에 선입권의 9번 드랍 더 비트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선 저도 뭐 3번 에이스 코리아를 응원을 합니다. 사실 직전 코리아 스프린트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경주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에이스 코리아의 선전을 가장 먼저 기대를 하면서 저는 9번 드롭 더 비트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상태 이상 없습니다. 꾸준히 훈련하면서 오히려 컨디션 다 베스트까지 올려놓고선 출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보여줄 수 있는 단거리 스프린터로 9번 드롭 더 비트 동반 일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데요. 3번 에이스 코리아가 앞선을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직전 스프린트컵에서도 실제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갔었던 것 앞선을 정리해준 말은 페르디도 포모로이죠. 여기 출전해 있습니다. 7번 페르디도 포모로이. 그렇기 때문에 앞선의 흐름은 좀 더 빨라질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에이스 코리아와 함께 응수를 해줄 수 있는 말 저는 6번 우승 라인 한번 여쭤볼게요. 우승 라인이 지금 최근 들어선 가장 좋은 경주 조건과 좋아진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1200m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여기 있는 말들을 다 엎을 수 있을 만큼의 빠른 순간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왜 우승 라인이 아니라 모닝대로일까요? 저는 우승 라인을 왜 추천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저는 3번 에이스 코리아가 직전 경주 사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페르디도 포모로이도 물론 초반 스피드가 굉장히 압도적인 빠른 말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1번 게이트였고 또 에이스 코리아가 상대적으로 외곽 게이트였는데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성장세라면 에이스 코리아가 충분히 선행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 3번과 7번 이 두 마리가 앞선에서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경쟁에 나가는 그런 경주라면 이 6번 우승 라인 같은 경우도 결국엔 선행형 전개를 하는 말입니다. 앞선에서 전개를 했을 때 좋은 성적을 내는 말인데 이 3번과 7번 이 두 마리의 빠른 도주마 이 두 마리의 그 경쟁 구도에서 6번 우승 라인이 과연 앞선에서 이 두 마리와 함께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버텨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에이스 코리아는 이견이 없죠. 정말 잘 뛴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 앞선을 나섰던 마필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에이스 코리아입니다. 근데 그만큼도 많이 뛰어줬던 거고 저는 모닝 우승 라인은 약간 생각이 다르네요. 에이스 코리아가 선행 안 가고 페르디 포메리가 선행을 가면 뭐 에이스 코리아가 왜 싸웁니까? 그냥 따라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붙고 우승 라인 옆에 붙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경기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어요. 저는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 판단하고요.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저는 그러면 제일 유리한 건 1번 반지 제왕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지 제왕은 딱 1200이 적정거리인 것 같아요. 1400 그때 입상했다 8월 달은 주로가 좋아서 좀 입상했다 평가를 하고 1200 인코스였을 때 어떤 상대를 만나도 페이스에 절대 안 밀리죠. 어차피 에이스 코리아든 페르디 포먼에게 누가 나섰든지 간에 인코스 최적 선임을 나갈 수 있는 적정거리 만난 1번 반지의 제왕. 이번 편에서 안 될 리가 없다 평가합니다.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출전할 때마다 참 추천을 드렸던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말인데 이 말이 정말 오랫동안 꾸준한 모습 분명히 3세마 시절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그런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직전 경주부터 분명히 컨디션이 좀 하향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출발 자세 불량으로 출발 심사 처분도 받을 정도로 출발 약간 거부 반응 그런 것도 보였고 결국엔 정말 직전 경주 사실 그렇게 전개가 뭐 특별히 꼬이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반지의 제왕 모습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 보여줬고 이 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선입권에서 경쟁력이 있는 말이긴 하지만 하향세의 컨디션 이 부분이 좀 약간 우려되는 만큼 현장 상태 확인이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등급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전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3번 에이스 코리아가 굳이 선행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내재 스피드가
아직까지도 썩어도 준치죠. 7번 펠더 포머로이가 어떠한 편성에서도 선행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게이트 외곽이다? 그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 7번 펠더 포머로이는 여기서 이 단독 선행을 받아낼 듯합니다. 1번 반지의 제왕은 이제 거리 내렸고 안쪽 게이트 왔고 9번 드롭 더 비트는 인대염 병력 공백 이후 실전하지만 상태 하지 없습니다. 그래서 7번 펠더 포머로이 재차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어찌됐든 선행이에요. 3번 에이스 코리아가 선행을 나서기보다는 7번 페레드 포머로의 선행 가능성이 높겠고 58의 높은 무징이기 때문에 일단 선행 트라이가 들어갈 텐데 이번에 전에 하지 않던 수영훈련까지 했단 말이죠. 의지를 보여요. 지구력 보강. 일반 편성입니다. 7번 페레드 포머로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이고 버텨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전에 페르디도 포모로이라면 정말 이 정도 편성이라면 능히 극복하고도 남을 그럴 말인데 사실 최근에 대상 경주뿐 아니라 일반 경주에서도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번 경주 에이스 코리아라는 말만 없었다면 이 페르디도 포모로이가 분명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페르디도 포모로이가 선행을 이번에 나서더라도 3번 에이스 코리아가 뒤에서 선취입 전개를 하진 않을 겁니다. 결국엔 페르디도 포모로이와 옆에서 나란히 붙어서 결국엔 앞선에서 경쟁 구도로 몰아가는 그런 전개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3번 에이스 코리아를 저는 중심마로 강조드리는 상황에서 7번 페르디도 포모로이가 버티는 가능성보다는 이런 하이페이스 구도에서 잘 뜰 수 있는 선출마에 우선순위를 두고 싶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부산 6경주가 되겠습니다. 능력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한 또한 전개 영향을 받는 1200거리인데 최근에 폭발적인 상승세 상당히 이어나갈 것으로 봅니다. 3번 에이스 코리아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하이페이스 단거리 최근에 보여준 전력상 그야말로 원탑 마필은 서 있는 듯합니다. 도전권들이 상당히 난해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과연 어떤 말들이 선행을 나설 수 있고 어떤 전개로 입상이 도전이 가능한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리는 경주 10경주입니다. 1200m 경주이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말도 한두 출전을 하네요. 빠른 흐름, 선행에서 바로 끝날지 아니면은 추임마의 역습을 허용할 수 있을지 전개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우선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말 가장 현등급에서 어느 편성에든지 선행을 나섰던 말 8번 너라는 축제죠. 8번 너라는 축제 직전 경주 56이라는 부담 중량 좀 무거웠습니다. 그 결과 2세마였죠. 1번 땡큐 찰리에게 막판에 4분의 3마 신차 아주 근소한 차이로 덜미를 잡히게 되는데요. 자, 이번엔 역전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너라는 축제가 4번, 땡큐 찰리가 5번이었고 인코스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땡큐 찰리가 인코스 1번 게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전보다는 확실하게 힘이 더 붙은 모습입니다. 직전만 해도요. 아직 어린 이세마가 이 빠른 흐름을 너라는 축제가 이끄는 이 빨랐던 흐름을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막판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56점으로 부담 중에 더 올라가 있는 외곽으로 밀려있는 너라는 축제가 비록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인코스에서 꾸준하게 압박을 하면서 올라오는 땡큐 찰리. 이 말의 스피드가 이제는 붙어볼만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여기에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세력은 9번 파크삭스. 이들의 뒤를 바짝 쫓아가면서 이 두 마리, 한두는 무거운 등짐, 한두는 아직 어린 말. 이 두 마리를 압박해 들어갈 작정입니다. 여기에 유유히 간다 7번 미스터 큐피드가 함께 하겠죠. 자, 8번 너라는 축제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디오스 찰리의 자마 땡큐 찰리 이 두 마리가 이끄는 하이페이스 이 빠른 레이스를 9번 파크삭스까지 가세하면서 압박을 하게 되는데요.
상대적인 전개 이점을 보자면 직전 휴양 복귀전에서 너끈하게 자신의 능력치를 보여줬던 7번 미스터 큐피드가 너희들은 싸워라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라는 선임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에 가고 있는 8번 너라는 축제와 1번 땡큐 찰리가 그렇게 녹록한 말들은 분명히 아니라는 부분이 이번 경주의 포인트가 되겠죠. 1번 땡큐 찰리 직전보다 힘 확실히 더 붙었습니다. 게이트 2점 살리는 확실한 전개, 이번에는 우승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 높여보면서 자 8번 너라는 축제가 56.5라는 부담 중에 이겨낼 수 있을지 아니면 9번 파크삭스가 압박 속의 앞선의 무너짐을 즐길 수 있을지 살아난 회복세 7번 미스터 큐피드의 추임력이 통할 수 있을지 현장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10경주 능력 상승세의 1번 이 땡큐 찰리 경주 여건도 좋고 선두권 좌회전기 이점으로 이번엔 코스까지 1번 받았습니다. 가장 유리한 경주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행나설 8번 너라는 축제, 7번 큐피드 파크의 9번 파크 삭스, 7번 큐피드 미스터 큐피드. 자, 일단 이렇게 4두 압축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역시 1번 땡큐 찰리는 당연히 인정을 하셨고 이 도전권 중에 복병 전력이 있네요. 소개해 주시죠. 네, 김정희 의원의 전개도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1번 땡큐 찰리 이번 경주는 게이트 2점까지 받은 만큼 중심화로 강조드리고 싶고 7번 미스터 큐피드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당시에 확실히 상태가 올라온 게 포착이 돼서 방송에서 강조드렸던 말인데 좀 아쉽게 입상에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따라가는 전개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인 만큼 다시 한번 도전 가능하겠고 9번 파크삭스도 역시나 선입 전개 후에 직선에서의 추임력 발휘 이미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입 후에 경쟁력 발휘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10번 오제이 명답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골마겸, 부종 등 사실 크지 않은 병력 때문에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휴양을 다녀온 말입니다. 8월 달부터 매우 꾸준히 훈련을 소화를 했고 컨디션은 완전히 전성기 때의 컨디션과 별 차이 없이 되찾았다라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말 자체도 선행보다는 앞선 보내주고 선입 전개 후에 직선에서의 추임력이 일품인 말입니다. 이 오제이 명답의 복귀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행심사 내용 자체는 이상이 없이 나무랄 데 없이 좋았었던 모습입니다. 다만 왜 이렇게 너무 빠른 레이스에 나왔나라는 아쉬움이 좀 들어요. 오제이 명답은 다음에 국산마 경주에 편안한 경주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질문을 드릴 게 없을 만큼 이번에는 김정희 의원님의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전에 땡큐 찰리하고 너는 에이스가 너라는 축제가 좀 싸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안 싸웠어요. 그냥 서로 그래 너가 앞에 가, 나 옆에 따라갈게. 가볍게 응수하면서 이제 두마필이 끝나버리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번 경주도 상대들이 좀 그래 보입니다. 미스터 큐피드 너라는 축제 파크삭스 안에서 골라야 되고 함께 똑같이 이제 시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는 이번 경주 변수는 외곽 11번 브로드웨이신밖에 없다고 좀 평가를 했거든요. 최근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해졌고 상대팀에서는 오히려 선입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마필 평가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11번 브로드웨이 신이 외곽에서 혼자 독자적으로 선행을 간다. 그럴 수 있죠. 인코스에서는 이제 1번 땡큐 찰리와 8번 너라는 축제가 아주 그냥 힘겹게 서로의 그 싸움을 하고 있고 외곽에서 유유히 브로드웨이 신은 혼자서 모래를 안 맞고 뛰는 전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만 입상 가능성을 논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1번 땡큐 찰리의 스피드를 브로드웨이 신 넘어서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좀 들어요. 네, 서울 10경주는 정말 최근에 상승세가 눈에 띄는 1번 땡큐 찰리는 당연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이 도전권들 옥석을 가려야 되는 경주를 평가를 합니다. 8번 너라는 축제가 이번에 게이트 외곽에서 얼마만큼 힘 소진을 덜하고 선행을 잘 받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고 7번 미스터 큐피드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체중 감량된 가운데 직전에 변화를 보였던 말이죠. 9번 파크삭스도 줄어든 거리, 선입 끈끈한 전력이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아무리 봐도 1번 땡큐 찰리가 중심의 마필로 가장 손색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10경주가 되겠는데요. 네, 서울 10경주는요. 코스 이점도 있고 최근에 상승세를 충분히 이어나갈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 1번 땡큐 찰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1등급 14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구경주, 대상경주 외에 1등급 유일한 경주죠. 상당히 혼전 레이스가 예측이 되고 직전 대비 거리 변화로 인해서 변수가 작용을 할 것입니다. 단거리 1200m, 일요일 하이라이트 경주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서울 11경주, 이번 경주 가장 개인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3번 젠테너리입니다. 직전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 강편성에서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어느 순간부터 선행말을 보내놓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선입전개 후에 직선에서 역전을 노리는 선추입, 선입형 전개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입니다. 이번 경주 운 좋게 게이트에 이점을 받았습니다. 안쪽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펼칠 굉장히 전개가 유리한 말로 판단합니다. 선행마 보내주고 최적 전개로 다시 한번 입상에 도전할 수 있는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1번 게이트 이점의 2K입니다. 직전 특별경주 강편성에서 또 1800m라는 거리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 말은 스피드에 매우 강점이 있는 말, 줄어든 거리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말이 올해부터 분명히 한 단계 성장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줄어든 거리 1400, 1200m 이번 경주야말로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선행 나서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전할 수 있는 말은 5번 천지가인데 스피드가 워낙 탁월한 말입니다. 선행, 선입, 추입 모두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선 보내주고 차분한 전개만 해낸다면 직선에서 가장 뛰어난 추입력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9번 시티스타라는 말도 도전 가능합니다. 병력 없이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휴양을 다녀오면서 컨디션을 조절했습니다. 9월 말부터 훈련을 재개했는데 상태 충분히 좋은 모습이고 사실 이 말은 1등급 강자입니다. 1등급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준 만큼 기본 능력 발휘하면 충분히 공백이 있어도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최적 선입 전개 이점을 살릴 수 있는 3번 젠테너리를 중심으로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1번 2K, 선입 후에 뒷심 발휘할 수 있는 5번 천지가와 9번 시티스타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번 젠테너리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은 참 칭찬할 만하죠. 정말 노련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저절로 드는 상황이고 58이라는 고부증도 겪어낸 바 있기 때문에 무시하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테너리를 이겨낼 수 있는 전력 5번 천지가가 저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레이팅이 110 이하 경주이기 때문에 편성을 참 잘 고르죠. 여전히 부담 중량은 가뿐합니다. 5번 천지가 상태 이상 없기 때문에 천지가의 선전을 가장 먼저 기대를 해보면서 이 말은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12번 원더볼트. 앞서서도 우리 썩어도 준치라는 표현을 썼나요? 12번 원더볼트 언제나 1등급에서는 강자급에 속하는 말이죠. 부담 중량 58 언제는 안 달아봤나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상태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12번 원더볼트 설사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 하더라도 기본기만으로도 편성상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는데 12번 원더볼트는 왜 추천을 하지 않으십니까? 네, 원더볼트 참 팔세마지만 아직은 사실 가능성이 있는 말로 저 역시 판단합니다. 한때 서울의 대표마로서 굉장히 능력마였고 사실 앞선이 싸워줬을 때 경합을 해줬을 때 이 추입력 발휘가 더욱 굉장히 메리트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 앞선이 그렇게 싸워줄 가능성이 높으냐에 대한 이견은 좀 있지만 어쨌든 저는 12번 원더볼트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5도에서 마지막으로 배치한 만큼 현장 상태까지 확인해야 될 필요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주까지 왔네요. 참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미가 없습니다. 앞선에서 이제 능력 분석을 김정희 의원님하고 MC께서 다 해버리니까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 드릴 것도 크게 없고 계속 이제 김정희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또 분석 보는 각도 또 똑같고요. 자, 천지가 좋게 평가하고 젠테너리, 원더볼트, 시티스타까지 모두 의견 같습니다. 천지가 같은 경우에 가장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안쪽에 2K도 빠르지만 라운 매직이라는 마필이 정말 발군의 순발력을 가지고 있죠. 선행권은 싸울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천지가가 따라가는 전개에서
레이팅이 이제 지금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52예요. 천지가로서 한 번 더 갈 수밖에 없는 기회죠. 저는 최성진 위원이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 1번 2K 있고 라운매직이 있고 장산제형이 있습니다. 빠른 페이스 최근의 전개 운영보다는 이번에는 전개 포지션 잡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후차권에서 저도 무시는 하진 않지만 중시권의 마필로서 불안 요소는 이번 경기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젠테너리의 충마로서 좀 불안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젠테너리가 사실 뭐 능력 자체가 뭐 엄청나게 대단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이 항상 전개 이점을 살리는 그래서 입상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이번 편성에서도 안쪽에 있는 1번 2K도 사실 굉장히 초반 스피드가 좋은 말입니다. 거리 내린 만큼 선행을 당연히 노릴 것이고 말씀해 주신 2번 라운매직, 4번 장산제왕 이런 말들이 앞선에서 싸움을 펼칠 때 3번 젠테너리가 다시 한번 그동안 입상을 거뒀던 그 포지션 선행마 뒤에 인코스 최적 전개 사실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전개 이점으로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마지막 경주에서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는 노장 기수죠. 김기배 기수의 3번 젠테너리. 상당히 입마업도 잘 맞고 이 훈련시키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말이죠. 근데 아무튼 이번에 하이페이스 단거리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충분히 예측이 되고요. 5번 천지가는 이혁 기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말머리 잘하고 있어요. 서두르지 않고 참고 딱 한 발 쓰는 전략. 9번 시티스타, 구절암 요배통, 발급질병 등등 병역 공백은 있습니다만 기본 사이즈에서는 이 편성에서는 가장 능력 우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9번 시티스타가 되겠고요. 여기에 10번 야호 스카이캣이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날 마주협회 장배 대상 경주 1200거리. 당시 시티스타가 2착을 했고 야호 스카이캣은 4착을 했습니다. 이후 경주는 1800m, 2000m, 1800m 장거리에서도 연전연승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직전 경주는 입상 실패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3월 11일 마주협회 장배 이후 오랜만에 단거리 출전을 하는 10번 야호 스카이캣. 전개도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거리 추입도 되고 따라붙어서 막판 근성도 가능한데 10번 야호 스카이캣도 기본 능력 사이즈상 이번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최성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말 같은 경우 능력은 굉장히 탁월한 출중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경주에서는 앞선 전개를 해서 버티기를 노리는 그런 유형의 전개를 해내고 단거리에서는 선추입도 되는 말입니다. 다만 이 말이 장거리에서 굳이 앞선에 나선 이유가 이 말도 사실 모래 맞는 걸 별로 좋아하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장거리에서는 빠른 말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앞선에 나설 수 있는데 이런 단거리 경주에서는 항상 능력은 충분한데 힘을 남기고 늦추입하고 결국 전개가 외곽으로 꼬이고 이런 경우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이번 경주도 외곽으로 게이트가 밀렸는데 사실 능력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번 경주도 과연 전개를 어떻게 풀어낼까 모래를 피해서 후미권, 중후미권에서 모래를 안 맞으면서 올라올 때 지금까지 늦추입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경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좀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좀 질문을 다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질문 안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 최성진 위원님의 애마 같아서 11번 베스트 가이 출전할 때마다 이마필 좋다 될 것 같다 좋다 맨날 개인 사견으로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5두 5번째 배치하고 있고 흐름 자체를 잘 따라가면서 최근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마필은 최성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좀 판단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1번 베스트 가이는 이번 경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직전 경주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 베스트 가이와 젠테너리 두 마리 중에 과연 어떤 말이 최적 전개를 선입 전개를 해낼 것인가를 고민하다 결국 베스트 가이를 중심마로 선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젠테너리랑 초반에 전개하는 과정에서 젠테너리한테 방해를 받으면서 젠테너리 뒤에서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승 주로에서도 또 방해를 좀 받으면서 좀 아쉬운 삼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당시에 추천드릴 때는 상태가 워낙 훈련 상태가 좋았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떨어진 상태에 거기다가 또 직전에 1번 게이트 이점까지 있었는데 이번 경주는 외곽 게이트로 밀렸다는 부분 여러 가지 정황상 여건상 이번 경주는 직전에 비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좀 쉽지 않다.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11경주 상당히 난해한 경주로 예측이 되고요. 그만큼 저희가 여러 대의 마필을 언급드린 부분은요. 그만큼 이변 소지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11경주는요. 단거리 1등급에서 꾸준한 전력을 보이는 5번 젠테너리. 최근에 적임 기수 한 장으로 아주 좋은 능력을 보이고 있죠. 5번 천지가. 기본 사이즈는 제일 센 말이죠. 9번 시티스타. 일단 3도의 마필 우선적으로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저희가 적재적소 말씀드린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정말 경마를 즐기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는 뭐 서울, 부산, 현장 경마장에 나들이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듯합니다. 자, 이번 주말 경마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어려운 편성 구도 속에 많은 이변이 속출할 듯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적재적소에 말씀드렸던 인기막 구도를 무너뜨릴 복병 전력 잘 메모하셨다가요. 당일 활용해 보신다면 좋은 성과 분명 거두실 겁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10월 마지막 주 금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